자, 퍼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장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우리 독립 리서치들, 뭐 아리스 리서치라든가, 뭐 스터능이라든가 이런 독립 리서치들이 뭐 원래도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만, 독립 리서치들이 레포트를 내면서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부풀려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퍼스텍 올라 들어가는데 그렇게 예전하고 이제 최근에 퍼스텍은 좀 많이 달라졌죠. 이 퍼스텍은 자, 퍼스텍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이게 올드한 투자자들, 옛날서부터 오래전서부터 투자하던 분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죠. 이른바 전쟁 테마의 대표주입니다. 전쟁 테마의 대표주. 자, 그래서 이렇게 퍼스텍 같은 경우 뭐 중동 이슈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때 하여튼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니단추가 세네, 내단추가 내 앞에 뭐 책상 앞에 핵단추가 있고 나서 맨날 쌈질하고 그럴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올라 들어갔었죠.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전쟁 테마의 대장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퍼스텍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요쪽에 이제 방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예전 올드한 종목들입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방산의 초강자들이 무더기로 있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 구시대 애들이죠. 이때 그 전쟁 우리가 전쟁 테마라고 하는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빅텍, 휴니드, 그리고 여기 퍼스텍, 그 다음에 간혹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었었죠. 이 스페커 여러분들이 이제 방산에 이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와 관련돼 있는 주요한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이게 간단하게 현대로템이 가면 무조건 같이 따라가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요 이게 방산주들 메이저 방산주들이 실적들이 방산이 잘 나가면서 이게 실적 그대로 올라 들어가거든요. 이래야 진짜 방산 주고 수혜 주고 그런 거죠. 이렇게 가야 진짜 방산 주고 수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옛날에 그야말로 이 테마 쪽으로만 돌던 이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스페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이꼬라지고요. 방산 아무리 좋다 그래봐요. 아주 한계기업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본업이 항공입니다. 항공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보잉에서 또 들어왔었죠. 미국의 그 보잉 비행기 그 보잉 말하는 겁니다. 이 보잉이 3대 주주예요. 알리언츠가 뒤에 지금 더 치고 들어와가지고 2대 주주로 올랐었고요. 이 보잉 같은 경우 2007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2대 주주로 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니드 같은 경우가 저 오래전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전쟁 테마 이런 쪽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요. 여기도 그런대로 실적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근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제 여기 이거 갖고 좋게 얘기할 오늘 거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라오기는 올라옵니까? 매출은 그런 대로 조금 올라오죠.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이게 하나도 개선 안 되잖아요. 1,300억에서 2,000억 이렇게 해서 매출은 뭐 한 50%, 그것도 5년간 매출 50% 늘은 겁니다. 5년간. 이익은 하나도 못 들고요. 그럼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요. 현재 상태 같은 경우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1,150억 정도 나와 있고 영업이익 29억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작년으로 친다 그러면 한 10% 정도 지금 성장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놀라운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대단히 놀라운 성장이. 야, 저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냐라고 하면 자, 다시 올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실적이란 부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퍼스텍은 실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방산 순위에서 치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한참 밑에 쪽으로 가서 뒤져야 되는 종목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테마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종목이죠. 퍼스텍.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반기말 수주 잔고가 1조 원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밝힘. 어유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1조 물량이면 현재 수준으로 친다 그러면 한 5년치 물량 되죠. 하나에어로가 몇 년치 물량 쌓아놓고 있었죠? 5년 반. LIG 넥슨은요? 6년 반. 좀 메이저사들이 5년 반, 6년 반 쌓아놨으니까 보통 다 이 정도는 나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에어로가 수주를 5년 반치를 수주를 쌓아놓고 있고 LIG 넥슨은 6년 반치 수주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납품하는 방산사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쌓아놨던 거 수주잔고라고 하는 건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요. 수주잔고의 절대 이게 수주 같은 경우는 절대 규모 자체도 그렇지만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간이. 계속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수주를 1조 원을 쌌는데 만약에 이게 10년치 수주라 그러면요. 10년치 수주라면 한 해 들어오는 거는 1,0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밖에. 1,000억 되는 겁니다. 그럼 1,000억이면 이제 매출에서 친다면 현재로 친다 그러면 이 매출 수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반기말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던데 이제 실적 개선 속도가 느려도 지금 너무 느리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 그럼 증설을 내야죠. 그런 경우에 자 전력주들 같은 경우 증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쌓아놓고 지금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 상태인데 증설도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지금 증설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봇 구성품 계약, 넥스원 여기 관계 계약 270억, 뭐 넥스원 여기 457억,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쭉쭉쭉쭉 되어 있다. 수주 잔고 3천억, 5천억, 6,800억, 9천억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실적이 이거 안 늘어나는 거야? 야 리포트에서 밝혀주려면 그런 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주잔고는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죠. 이 수주잔고 늘어나는 거하고 실적 증가하는 거하고 수주잔고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주잔고가 여기서 2022년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021년 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3년 동안에 수주잔고가 3천억대에서 9천억 1조까지 올라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거 근데 실적 개선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다른 애들도 다 그 정도는 나와요. 이렇게 주가 뒤지게 못 오르고 있는 이 코츠 테크놀리 같은 종목들. 자 이게 이제 저 앞쪽에 S&T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하고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죠. 퍼스텍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코츠는 퍼스텍보다 더 작은 기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줘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와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안 나오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양산 체제 자체가 수주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뒤에 하나여름 등의 수주잔고가 100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건 얘들이지 얘네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로 올라 들어가는데 이게 낙수 효과가 반드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느리게 이렇게 실적 개선이 느리게 올라가는 만큼 그냥 느리게 올라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앞서 보는 것처럼 이거 옛날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 퍼스텍은요 왕년에 문어발 테마 황제였던 종목입니다. 얘가 방산의 지금 전쟁 테마의 대장으로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저 앞쪽에 보시죠. 참 90년대에도 저런 시세를 보였었죠. 엄청난 시세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IMF 때 들어갈 때 이때 개박살 났다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기형의 시세가 밑도 끝도 없이 무수하게 나던 종이에요. 문어발 테마의 황제라고 얘기 들었죠. 왕년에. 지금도 얘는 테마에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퍼스텍. 자 이게 탄소 중립 테마, 탄소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보면 탐지견 로봇 이런 얘기 했었죠. 로봇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이 테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전 테마 이런 거 중동전 이 테마들 전쟁 이슈만 나왔다 그러면 올라 들어가는 이 테마. 이거 차라리요 이 정도 종목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중동 전쟁 테마라든가 이렇게 전쟁 이슈 같은 경우 지금 남북 이슈의 정반대죠.
정반대로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나오는데 차라리 이런 때 단타 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현재로 친다 그러면 퍼스텍을 방산주로 사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얘기죠. 너무 느리고 재미가 없어요. 이거 너무 느리고 차라리 이거 하는 것보다는 풍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겨주는 거 흐름들 나오거든요. 이런 거. 혹은 그냥 뭐 간단하게 따라자 그러면 뭐 MNC 솔루션 같은 종목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싼 아주 싼 저런 쪽의 종목들 다루는 게 이런 게 다루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이거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저 메이저 현대로템이나 이거 그냥 사버리는 게 나아요. 자, 퍼스텍. 자, 실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놨는데 실적에서 분석에는 다소 지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꽤나 많다. 그래서 요런 최근에 앞서게 된 것처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스터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최근 이게 독립 리서치들이 내놓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 앞에 중간에 특정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 이 기레기들이 이제 되도 않는 형태의 설레발 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자, 이게 아리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 해놓고 있는 거가 설레발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조그만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설레발 장난 아니게 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글래스 시장 성장 기대, 뭐라서 조그만 종목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막 부풀리는 게 그냥 그래서 이거 액면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자, 퍼스텍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가셔서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들 알아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저런 이제 이런 좀 사이드로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슈타고 올라드는 거 빠르는 거 오늘 같은 이제 제용솔루텍 같은 경우 이게 메인 종목 아니고 그야말로 격가지 틈새 종목들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은 사라라고 아까 분석이 나갔었죠. 여기 1100원에서 1139원 요게 내려오면 사라라고 분석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딱 들어왔다 지금 딱 돌아 나오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